오늘 영상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부,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9가지. 2부, 최근 5년간 인구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한 도시들. 이런 집은 절대로 피하세요. 노후에 전원 생활할 때 절대 사면 안 되는 집 9가지. 나이가 들어 노후를 준비하실 때 오랜 시간 도시 생활을 하셨던 많은 분들께서는 언젠가 고향이나 시골로 돌아가 한적한 전원 생활을 누리며 지내고 싶다는 바람을 품고 계십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에는 50대 이상 시니어분들께서 세컨하우스로 전원주택을 구입하시는 경우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전원주택을 선택하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을 충분히 알지 못한 채 성급하게 주택을 매입하신 뒤 살면서 금전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손해를 보시고 결국 다시 도시로 돌아오시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택이라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공정과 관리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보니 모든 과정을 일일이 확인하시기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으면 알기 어려운 점들이 많은 것이 바로 전원생활의 특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욱이 전원주택 매물은 지역별로 매우 다양하므로 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알려드리는 몇 가지 유의사항을 꼭 참고하시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우선 절대로 구입을 피하셔야 하는 전원주택의 첫 번째 유형은 방향이 좋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열과 채광 등 여러 이유로 집의 방향이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종종 서류로만 방향을 확인하시고 현장에서 실제 방향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아름다운 경관에 이끌려 서향이나 북향의 집을 매입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주택은 실제 거주해 보시면 난방비가 상당히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사람이 자연의 일부이기에 햇볕을 충분히 받아야 하는데 햇볕이 부족해 오히려 건강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원주택을 구입하실 때는 모든 서류에 남향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겨울철에 직접 방문해 눈이 녹아 있는지 등을 확인하시어 따뜻한 방향인지를 꼼꼼히 살펴보신 후 결정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매입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 다시 매물로 나온 집입니다. 일반적으로 구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판매하는 주택은 무언가 불편한 이유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마을 주민들과의 소통이 어렵거나 주택 내부에 숨겨진 하자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노후를 위해 큰 결심으로 구입하시는 만큼 작은 의문이라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점검해 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세 번째는 지나치게 독특한 구조로 지어진 주택입니다. 드라마나 광고에서 볼 법한 독특한 디자인의 집은 외관상으로는 매우 멋스럽지만 되팔기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인테리어나 경관이 마음에 들어 구입하시더라도 나중에 판매가 어려워지면 큰 부담으로 남게 됩니다. 특히 이런 주택은 일반적인 자재가 아닌 특별한 건축 자재나 구조를 사용하여 건축 비용과 유지보수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간단히 동네 업체를 부를 수 없고 전문 업체를 도시에서 불러야 하는 경우가 많아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따라서 독특한 주택은 신중하게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는 단열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집입니다. 전원주택은 단열 상태에 따라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습기가 차기 쉽습니다. 단열재의 종류와 시공 방법에 따라 비용과 효율이 크게 차이 나므로 외관만 보고 저렴한 가격에 혹하지 마시고 반드시 단열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특히 겨울철에 현관문 틈이나 창문 틈에 결로 현상이 생기고 실내가 눅눅하다면 단열이 미흡하다는 신호이니 반드시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계단이 많은 주택입니다. 아파트 생활에 익숙하신 분들께서는 전원주택의 계단 구조를 간과하시기 쉬운데 전원주택은 보통 공간 분리를 위해 2층에 침실을 두고 1층에는 거실과 주방을 배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무릎이나 기력이 약해지면 계단이 큰 불편이 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계단이 적거나 높이가 낮은 주택을 선택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여섯 번째는 여러 세대가 함께 모여 사는 전원마을 단지입니다. 최근에는 이웃들과 함께 단지형 전원마을을 이루어 사는 형태가 전국적으로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외딴 곳에 단독으로 지어진 집과는 달리 단지 생활은 이웃 간 갈등이나 관리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주변 환경과 주민들과의 관계를 충분히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최근에는 여러 이웃분들과 함께 단지를 구성하여 살아가는 전원마을 형태가 전국적으로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외딴 곳에 홀로 지어진 주택은 혹시 모를 고립감이나 외로움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께서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 지낼 수 있는 단지형 전원주택을 선호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단지로 조성된 전원마을의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소음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각각의 주택이 독립되어 있다고 해서 소음이 없을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단지 내 주택들은 서로 간격이 좁고 마당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이웃의 반려견이 짖거나 주말마다 바비큐 파티가 열릴 경우 그 소리가 고스란히 옆집까지 들리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반복되면 사소한 일로도 이웃 간의 감정이 상하고 결국 불편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원치 않는 관심이나 지나친 간섭으로 인해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더불어 단지 전원마을의 특성상 아이가 있는 가정이 많이 모여 사는 경우가 많아 아이들의 활기찬 소리로 인해 조용한 생활을 기대하셨던 분들께는 예상과 달라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혹시라도 조용하고 평화로운 전원 생활을 꿈꾸신다면 단지형 전원마을을 선택하실 때 충분히 신중히 고민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7번째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지나치게 큰 집입니다. 많은 분들께서는 시골로 내려가 전원 생활을 하면 가족이나 친구들이 찾아왔을 때 좁지 않고 넉넉한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특히 도시에서는 높은 집값으로 인해 작은 집에 살다가 시골에서는 넓은 마당과 큰 2층 집에 살고 싶다는 바람을 품으시곤 합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사실 자녀나 친구들이 1년에 몇 번이나 찾아올까요? 막상 손님들은 자주 오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 큰 집을 구입하신다면 관리와 유지에 큰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습니다. 청소는 물론이고 난방비와 관리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집의 크기를 선택하실 때는 실제 생활 패턴과 관리의 편리함까지 함께 고려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8번째는 시공업체에서 대량으로 지은 주택입니다. 이런 경우 꼼꼼한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개인이 직접 지은 집은 본인이 살 목적으로 좋은 자재를 사용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신경을 쓰는 경우가 많지만 업체에서 여러 채를 짓는 경우는 원가 절감 등을 위해 마감재나 외장재가 충분히 오래가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특히 외벽이나 데크에 사용된 나무는 처음에는 깔끔하고 멋스러워 보이지만 몇 해가 지나면 비와 바람, 눈을 견디지 못하고 썩거나 뒤틀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방부목을 쓰고 방수 처리를 하더라도 자연의 영향을 완전히 피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외장재나 데크 상태는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고 나무 소재가 많다면 정기적인 유지관리 비용도 충분히 감안하셔야 합니다. 같은 조건이라면 외장재로 나무를 지나치게 사용하지 않은 주택을 선택하시는 것이 유지 비용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9번째는 주변에 혐오시설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고압선, 축사, 공장, 사격장, 비행장, 군부대, 공동묘지, 하수처리장 등은 악취나 소음, 생활 불편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되도록이면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에 드는 주택이 생기면 바로 계약하기 전에 반경 1km 정도는 직접 걸어다니며 살펴보시고 그보다 먼 거리는 차량을 이용해 마을 곳곳을 꼼꼼히 확인해 보시는 것입니다. 직접 걸어보는 것과 차 안에서 훑어보는 것은 생각보다 큰 차이가 있으니 이 점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결국 전원주택도 사람이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 보금자리입니다. 눈에 아름다운 풍경만 보고 성급히 결정하시면 처음에는 작게 보였던 불편함이 실제로 살면서는 큰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름다운 자연과 미관뿐만 아니라 도로, 전기, 전화,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는지, 생활에 필요한 편의시설이 가까운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신 후 신중히 선택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늘 건강하시고 부디 후회 없는 선택으로 여유롭고 평온한 전원생활을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우리 함께 알아봅시다. 최근 5년간 인구수가 1만 명 이상 감소한 도시들. 안녕하십니까?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적인 문제가 가중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방의 인구 유출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오늘은 최근 5년 동안 인구 감소가 다른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한 지역들을 알아보았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 통계를 최근 5년으로 설정하고 5년간 인구가 1만 명 이상 감소한 지역들을 살펴보았습니다. 1만 명 이상 감소한 지역들은 특광역시를 제외한 18개의 도시들이었습니다. 경기도 도시가 8곳, 경상남도와 경상북도의 도시가 각각 3곳, 전라북도와 전라남도의 도시가 각각 2곳이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한 지역 18곳은 공통된 특징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18곳이 어떤 지역인지 알아보고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들이 어떠한 직징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인구가 감소하였는지 18개 도시들을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18위는 경기도 수원시입니다. 수원시의 인구는 약 1.195.045명입니다. 전국 기초지자체 중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입니다. 수원시는 2017년 9월 120만 인구 돌파 후 인구 증가세가 정체되며 현재는 조금씩 감소 중에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약 10.490명이 인구가 감소하였습니다. 17위는 경상북도 안동시입니다. 안동시의 인구는 약 154.610명입니다. 최근 5년간 안동시의 인구는 약 11.04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안동시는 경북도청의 이전으로 신도시가 건설되면서 인구 증가와 도시 발전에 대한 기대가 높았지만 도청 이전 이후 외부 인구의 유입은 거의 없었고 원도심의 인구만 이동하면서 전체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16위는 경기도 구리시입니다. 구리시의 인구는 약 188.709명입니다. 최근 5년간 구리시 인구는 약 11.650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약 5.81%입니다. 구리시는 서울 접근성은 매우 좋지만 낡고 비좁은 도심으로 인해 주거 환경이 쾌적하지 못합니다. 인근 남양주시의 신도시가 지속적으로 건설되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찾아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15위는 전라남도 여수시입니다. 여수시의 인구는 약 273.917명입니다. 도시의 관광산업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신규 산업단지 조성이 부진하여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춘천시와 광양시의 새로운 택지 개발도 여수시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여수시의 인구는 약 12.23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4위는 전라북도 군산시입니다. 군산시의 인구는 약 261.601명입니다. 최근 5년간 군산시의 인구는 약 13.18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2007년 현대미포조선소와 GM 군산공장의 폐쇄로 인구가 급감하기 시작하였고 올해 말 26만 명 선 붕괴가 현실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13위는 경상남도 통영시입니다. 통영시의 인구는 약 71.903명입니다. 최근 5년간 통영시의 인구는 약 13.794명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율은 약 10.17%로 전국 도시 중 5번째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통영시도 군산시와 마찬가지로 2000년대 들어 도시 기반 사업이었던 조선업이 무너지면서 인구가 급감하였습니다. 12위는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구미시의 인구는 약 407.044명입니다. 구미시는 2000년대 전국에서 인구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젊은 도시로 불렸지만 대기업의 해외 이전과 수도권 이탈 현상으로 2015년부터 꾸준히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구미시의 인구는 약 10.56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1위는 경기도 군포시입니다. 군포시의 인구는 약 264.400명입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분 신도시의 노후화로 인해 주거 환경이 쾌적한 인근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군포시의 인구는 약 15.42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10위는 전라남도 목포시입니다. 목포시의 인구는 약 220.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목포시의 인구는 약 18.116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약 7.74%입니다. 목포시는 전통적인 항만과 어업 중심 도시였지만 일자리 감소로 인한 청년층 유출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9위는 경상남도 거제시입니다. 거제시의 인구는 약 228.000명입니다. 거제시는 주력 산업인 조선업의 불황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도 조선소 인력의 유출이었고 특히 청년 인구의 유출이 가장 심각하였습니다. 최근 5년간 거제시의 인구는 약 18.256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7.20%입니다. 8위는 경상북도 포항시입니다. 포항시의 인구는 약 488.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포항시의 인구는 약 18.797명이 감소하였습니다.
포항시는 1995년 영일군 통합 이후 2022년 6월 처음으로 50만 인구가 붕괴되었습니다. 젊은 여성층 인구 유출이 두드러져 50만 유지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7위는 전라북도 익산시입니다. 익산시위 인구는 약 270.0000입니다. 최근 5년간 익산시위 인구는 약 26.544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약 8.87%입니다. 익산시도 일자리 부족이 인구 유출의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주로 전주 혁신도시나 에코시티 등 쾌적한 주거지를 찾아 떠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6위는 경기도 안산시입니다. 안산시위 인구는 약 635.0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안산시위 인구는 약 37.54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반월시와 국가산업단지와 도시의 노후화에 따른 인구 유출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화성, 수원, 시흥 등 인접 신도시의 신규 아파트 공급으로 전출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5위는 경기도 안양시입니다. 안양시위 인구는 약 545.0000명입니다. 안양시도 도시 노후화로 인한 인구 유출이 10년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감소한 인구의 대부분은 과천시와 의왕시로 전출하였습니다. 특히 포일동과 내손동의 대규모 신규 주거단지가 개발되면서 많은 인구가 유출되었습니다. 최근 5년간 안양시위 인구는 약 39.302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6.70%입니다. 4위는 경상남도 창원시입니다. 창원시의 인구는 약 1.02로.0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창원시의 인구는 약 39.906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창원시는 100만 인구 붕괴가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00만 인구가 2년 이상 유지되지 않으면 특례시 지위가 박탈될 수 있습니다. 창원시의 인구 감소 원인은 선박, 자동차, 건설 중장비 등 주력 제조업의 불황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입니다. 현재 속도로 인구 유출이 계속된다면 2025년에는 100만 인구 붕괴가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3위는 경기도 성남시입니다. 성남시의 인구는 약 920.0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성남시의 인구는 약 44.092명이 감소하였습니다. 성남시 인구 감소의 가장 큰 원인은 분당 신도시의 노후화와 재개발 지연입니다. 다만 앞으로 재개발 단지가 모두 완공된다면 인구는 일정 부분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2위는 경기도 광명시입니다. 광명시의 인구는 약 285.0000명입니다. 최근 5년간 광명시의 인구는 약 46.562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약 14.03%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인구 감소율을 기록하였습니다. 광명시는 재건축과 재개발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직 다수의 뉴타운 구역이 남아있어 당분간 인구 유출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1위는 경기도 부천시입니다. 부천시의 인구는 약 785.0000명입니다. 부천시는 노후한 도시 환경과 기업 이전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가 맞물리면서 인구가 줄고 있습니다. 인천, 시흥, 김포 등 쾌적한 주거 환경을 갖춘 신도시로 인구 유출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부천시의 인구는 약 63.591명이 감소하였으며 인구 감소율은 약 7.47%입니다. 오늘은 최근 5년간 인구 감소가 1만 명 이상 일어난 도시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1만 명 이상 인구 감소가 일어난 도시는 공통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도시 노후화로 인한 인근 신도시로의 인구 유출입니다. 특히 경기도 도시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노후한 구도심을 어떻게 활성화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한 도시들의 쇠퇴입니다. 대한민국 일자리가 제조업에서 지식산업으로 전환되는 시대적 과도기 현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창원시, 포항시, 구미시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전통적인 도시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해 인구가 감소하는 경우입니다. 목포시, 안동시, 익산시가 대표적입니다. 만족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도시에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